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공술의 공수거라는 문구를 좋아해 붓글씨로도 자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 말을 통해 인생의 무상함과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병철 회장은 집무실과 사저에 걸린 여러 작품에도 직접 쓴 공술의 공수거라는 문구를 남겨두었고, 이를 통해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인생의 진리를 상기시키곤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가까운 지인이나 후배들에게도 이 붓글씨 작품을 선물로 주며 물질적 성공보다는 내면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공술의 공수거. 이 표현은 사람이 빈손으로 태어나서 결국 빈손으로 떠난다는 무소유의 철학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얘기하고픈 까르마의 법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까르마. 이 단어가 아주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행위 또는 업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인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도 이 까르마와 관련이 있는데요. 인도 철학에서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업을 짓는다고 하며 이 업의 결과를 업보라고 말합니다. 이 업보는 윤회의 씨앗, 즉 윤회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업보에 의해 다음 행위가 결정되고 또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을 반복하는 것을 윤회 사상이라고 하고 요가적인 언어로는 쌈사라라고 표현합니다. 인도 초기의 윤회 사상은 사람을 화장하는 순간 연기를 타고 그 사람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달에 도달하고 달에 머물다 구름이 되어 비가 되고 땅에 내려오면 곡식의 알갱이로 여물었다가 그것을 사람이 먹고 남자의 정자로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했는데요. 이런 식의 순환 사이클이 인도 초기의 윤회 사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업보에 의해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윤회의 과정을 까르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이 반복되는 윤회는 고통이며 그 윤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모크샤, 즉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요가에서는 해탈을 산스크리트어로 사마디라고 표현하는데요. 사마디는 삼매의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마디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이며 유한한 행복, 불멸의 행복감을 경험하게 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지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쌓아놓은 까르마를 없애야만 하는데요. 이 업보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결과에 집착하거나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 윤회의 연결고리가 되는 업보가 남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기대가 없이 행위를 하면 목적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인생에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의욕 없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도 철학에서는 어떤 결과에 집착해서 행위를 하는 것보다 결과에 대한 기대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자신도 모르게 온전히 몰입이 되어 행위를 할 때 결과적으로는 더욱 적극적이 되고 그 결과는 결과대로 잘 나오며 그럴 때 업의 잔재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과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행위를 했을 때 인간은 더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오히려 다른 일을 만들어내게 되어 또 다른 업을 쌓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인간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일에 몰두해서 전념할 때 그 결과는 바라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훌륭한 결과가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는 윤회에 대한 사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까르마를 지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까르마 법칙은 우리가 행동하고 선택한 것들이 결국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까르마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과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이 개념은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등의 동양 종교에서 주로 다루어지며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간단히 말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죠.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결국 우리 삶 속에 모든 행동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추구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듯 성공을 이루기 위해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까르마의 법칙에 따라 긍정적이고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세상에 베푼 선의와 친절이 결국 우리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온다고 가르칩니다. 이를테면 내가 타인에게 기여하고 그들의 행복을 돕는다면 그 선의는 언젠가 나에게 좋은 기회나 도움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즉, 성공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관계를 통해 더욱 풍요롭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까르마를 없애는 방법은 주로 자신을 성찰하고 현재의 행동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까르마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성찰입니다. 자신이 한 과거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그로 인해 발생한 영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정리하고 과거의 잘못을 깨닫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자기 성찰이 까르마를 없애는데 필수적인 이유는 그 과정이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까르마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행동과 선택의 결과로서 현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까르마의 사슬을 끊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려면 먼저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 성찰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과거에 무심코 저질렀던 잘못이나 부정적인 선택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미친 영향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왜 특정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질 때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처와 미움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이는 까르마의 형태로 남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용서와 화해는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해결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까르마를 정화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시도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단순히 상대방에게 미안함을 전하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변화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용서함으로써 까르마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는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용서를 통해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행동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통해 부정적인 까르마를 줄일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성함으로써 과거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상쇄시키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에너지로 변환되어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다시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긍정적인 행동은 좋은 에너지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까르마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친절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타인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이는 다시 긍정적인 에너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는 것은 나를 점점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면이 정화되고 과거의 부정적인 행동이 가져왔던 까르마의 영향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부정적인 까르마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좋은 인연과 기회를 만들어가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매 순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파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들이 쌓여 큰 변화로 이어지며 부정적인 까르마를 줄이고 더 나은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명상과 영적 수행인데요. 명상은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외부의 혼란에서 벗어나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마음속의 잡음을 내려놓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나 과거의 후회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까르마에 의해 생긴 무거운 감정을 해소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영적 수행은 마음의 상태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나쁜 생각이나 감정을 멀리하고 좀 더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영적 수행은 개인이 삶의 본질을 깨닫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게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행동에 의해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명상과 영적 수행은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을 정화하여 까르마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나의 행동과 생각도 더욱 선한 방향으로 바뀌게 되어 자연스럽게 까르마의 영향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까르마를 없앤 후에는 정신적 해방감과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인간관계나 인생 전반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미래를 향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투입하게 되어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까르마 법칙을 단순히 인과응보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가이드로 활용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여 긍정적인 까르마를 쌓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타인을 돕거나 친절을 베푸는 일을 하루에 1개 이상 한다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인데요. 저는 한동안 하루 동안 감사한 일 5가지를 매일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을 적기 시작하다 보니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감사한 일이 되었는데요. 신체가 온전하게 태어났다는 것 자체부터가 감사한 일이 되었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지더라고요. 감사한 일이 많아지면서 일상에서 불평불만이 조금씩 사라지는 변화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욕망을 버리고 현재에 만족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인데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여도 끊임없는 욕망 때문에 현재에 만족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려면 만족해야 하고 만족감을 높이려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은 딱 한 줄이어도 되니 여러분들도 무작정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부정적인 까르마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선택과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행동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성공이라는 결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인과응보의 법칙을 만들어가는 습관을 길러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할 때, 그리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할 때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만큼 얻는다는 단순한 원칙이지만 이를 기억하고 매일 실천한다면 어떤 목표도 이룰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게 해줄 것입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결실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카얌의 마인드셋이었습니다.